네,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실기를 준비하시는 정보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알고리즘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서 수열 테마 두 번째 시간으로 만들어 보게 될 텐데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수열의 테마는 개차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고, 개차 수열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고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는데 또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차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를 보여드리고요. 수열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은 규칙을 어떻게 빨리 찾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자, 규칙을 찾는 데 있어서는 사실 수학적인 면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봐서는 규칙 찾기가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실기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수열을 봤을 때 규칙을 가장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은 많은 여러 가지 응용 수열을 접해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개차 수열 설명드리고 수업 뒷부분에서 기타 여러 가지 수열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번 시간 학습 목표부터 알아보면요. 자, 이번 시간에는 개차 수열을 통해서 개차 수열의 원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고요. 응용 수열을 통해서 기타 여러 가지 수열의 규칙을 쉽게 찾는 방법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개차 수열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규칙을 찾아서 그 어떤 수열도 수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개차 수열을 먼저 보여드릴 텐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수열이 저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열 문제를 딱 보자마자 과연 저게 어떤 규칙으로 만들어져 있는 수열이지?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찾아내셔야 하고요. 그 수열의 규칙을 찾기 전에는 절대로 플로 차트를 보지 않는다는 맹세를 꼭 하시길 바라요. 지금도 사실 이거를 안 보여주고 가려 놓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규칙을 찾고 난 다음에 플로 차트를 들여다봐야 정답이 무엇인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찾으셨나요? 화면을 일시 정지시켜 놓고 찾기 전까지는 절대로 플레이하지 않습니다. 자, 되셨어요? 자, 찾았다면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 다음에 2가 되고요. 2 다음에 4가 되고 4 다음에 7이 되고 7 다음에 11이 됐어요. 아주 쉽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볼까요? 자, 1 다음에 뭐가 만들어졌다? 2가 됐다. 그럼 어떻게 해? 1만큼 증가하게 된 거죠. 자, 2 다음에 4가 만들어졌어요. 2만큼 증가하게 된 거고요. 4 다음에 7이 됐으니까 3만큼, 7 다음에 11이 됐으니까 4만큼. 자, 이 과정을 귀찮더라도 반드시 다 적어주세요. 끝까지. 물론 데이터가 맨 뒤에 점점점이라고 나와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지금 46까지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다 적는 연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수학은 머리로 푸는 게 아니라 뭘로 푸는 거다? 손으로 푸는 겁니다. 알고리즘 역시 플로 차트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머리 회전을 시킬 생각하지 마시고 플로 차트를 쳐다보기 전에 문제 분석을 통해서 직접 이것도 적어보고 저것도 적어보고 나중에 제가 뒤에 배열 테마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릴 거지만 배열 테마는 무조건 주소를 다 적어야 됩니다. 다 적어 주셔야만 그 규칙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배열에다가 내가 원하는 숫자를 넣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적었어요. 자, 적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상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직 플로 차트를 안 보고 있는 상태예요. 상상을 했을 때 자, 이 수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렇게 노랗게 적어놓은 숫자가 1부터 9까지 증가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변수가 사용돼야 되는구나. 자, 그 변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변수가 만약에 A라면 반드시 문제 속에 A는 A 플러스 1이라는 게 존재해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을 메모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 저기 있는 수열을 만들어서 우리는 저 수열을 다 더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저 값들이 1, 2, 4, 7, 11, 16이 만들어지는 변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 변수를 뭐 예를 들어서 B라는 변수라고 가정을 합시다. 됐죠? 자, 우리가 문제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죠? 저기 있는 B 값들을 다 더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초 그 개념 강의에서 어떤 숫자의 누적 합계를 구하는 식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었죠? sum이라는 변수를 가장 많이 사용했었죠. sum은 sum 플러스 누적 대상, 합은 합 플러스 누적 대상,
앞뒤가 똑같은 거에다가 뒤에 누적 대상이 들어가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C라는 변수를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C라는 걸 합을 구하는 거라고 칩시다. C는 앞뒤가 똑같이 C는 C 이렇게 적어놓고 플러스 하고 난 다음 뒤에 누적 대상이 뭐가 올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C를 합을 구하는 변수로 사용됐다면 우리가 실제로 합을 구해야 될 거는 뭡니까? 여기 있는 B 값의 합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B에 대한 누적을 시켜서 C라는 값을 더해줘야 되고 그러면 B 값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 B 값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얘가 B입니다. 그죠? 흰색이. 그러면 첫 번째 이 2를 만들기 위해서 B는 2가 B입니다. B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앞에 있는 저 B와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1과 더해서 B가 만들어지는 거야. 아하! B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앞에 있는 B와 새롭게 1씩 증가하는 변수 우리가 A로 잡았어요. 이 A를 더해서 B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되셨어요? 자, 그러면 A라는 값은 어떻게 만들어요? A라는 값은 A는 A 플러스 1, 별은 별 플러스 1, 숫자를 1씩 증가시켜주는 변수가 사용됐기 때문에 A는 A 플러스 1이 있어야 된다. A 값을 1씩 증가시켜서 1, 2, 3, 4, 5를 만든 다음에 그 A 값을 넣어서 앞에 있는 B와 더해서 새로운 B를 탄생시켜서 그 B 값을 누계를 시켜서 만들어주는 이 형식을 우리가 개차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을 제가 뭐라고 붙이냐면 이 부분을 개차수열의 공식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개차수열의 공식이에요. 만약에 개차수열이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 공식만 기억하고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데 변수는 체인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 문제에서도 변수는 조금 다르겠죠. 자, 그러면 어떤 변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KNH 세 개의 변수가 사용됐죠. 자, 그냥 대충 이렇게 봐도 H는 합은 합 플러스 누적 대상의 합에 대한 변수가 사용됐을 거예요. 쭉 내려보니까 합은 합 플러스 N 됩니까? 그러면 거꾸로 가서 N 값이라는 건 뭡니까? 앞에 있는 N에다가 K 값을 더해서 새로운 N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K 값이 어디에 되는 거다? 숫자가 1, 2, 3, 4, 5, 6, 7, 8, 9 만들어주는 얘가 K 변수로 사용됐고 얘가 N 변수로 사용됐고 합을 구하는 것은 어떤 변수로 사용됐다? H 변수로 사용됐다는 거. 이거 그대로 뭡니까? 얘가 개차수열의 공식이 되는 거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차수열 이름 붙인 거 뭡니까? 이게 계단을 밟고 올라가듯이 하나 더해서 올라가고 하나 더해서 올라가고 하나 더해서 올라간다 해서 계단수열, 개차수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한번 배웠을 걸로 기억이 나네요. 자, 어떻습니까? 이 과정을 어떻게 10번째 숫자까지 반복하게 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숫자가 내려와서 10이 돼야 되는 거니까 K가 9보다 작으면 다시 올라가라는 얘기죠. 자, K가 9보다 작으면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는 8일 때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자, 8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새롭게 탄생되는 K는 9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K 값은 9까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10번째 데이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얘를 순환시켜주는 것은 N이 순환시켜주는 게 아니라 K가 순환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K의 끝은 9입니다. 그죠? 그래서 9번째까지 K가 만들어지면 10번째 46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것은 마지막에 8이 올라가야 됩니다. 8이 올라가면서 여기 8이 들어가서 새롭게 탄생되는 K가 9가 되는 거니까 마지막 9번째인 이 9와 N을 더해서 46을 만들어주는 이런 플로차트 알고리즘이 형성이 되는 거겠죠. 자, 어떻습니까? 수열 이렇게 규칙만 찾으면 쉽게 해결된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죠. 규칙만 잘 찾아내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자, 어떤 문제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개차수를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맨 앞에 수가 1이고요. 자, 그 다음 수가 3입니다. 자, 그 다음 수가 7이고요. 자, 제가 예상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수가 13이고요. 자, 느낌 오셨어요? 느낌. 자, 그 다음 수가 21입니다. 자, 이거 개차수열이에요. 자, 규칙 찾으셨어요? 어떤 규칙 있나요? 자, 규칙. 자, 얘가 얘로 바뀔 때 얼마 증가하죠? 2가 증가하고요. 얘가 이렇게 바뀔 때 4가 증가하고요. 자, 얘가 이렇게 바뀔 때 6이 증가하고요.
얘가 이렇게 바뀔 때, 아, 8이 증가하는구나. 그러면 얘를 우리가 K라는 변수를 쓰고요. 얘를 우리가 N이라는 변수를 쓰고요. 얘네들을 다 합할 거라면 누적 합계를 구하는 변수를 H라고 쓴다면 H는 H 플러스 뭐가 돼야 됩니까? 이 N 값인 빨간색 글자가 돼야 되니까 N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러면 N이라는 걸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듭니까? 앞에 있는 N하고 증가하는 K하고 더해주게 되면 새로운 N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K는 어떻게 만듭니까? K는 2, 4, 6, 8, 2씩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K는 K 플러스 얼마? 2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개차수열의 공식이 되는 건데 우리는 K 값을 1씩 증가시키는 예를 봤지만 이렇게 숫자가 나오더라도 2씩 증가하는 형식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개차수열의 공식에서 얘만 달리 써주면 된다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었죠. 3씩 증가할 수도 있고 4씩 증가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수열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규칙을 찾아내는데 가장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개차 수열은 다양하게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런 의미를 파악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개차 수열은 확실히 여러분 것이 되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페이지 문제 역시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선생님 힘들어요. 갑자기 왜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하는데 마이너스 무시하시고 숫자만 딱 들여다보세요. 1, 2, 4, 7, 11. 뭡니까? 개차수열이죠. 단지 마이너스 플러스가 반복될 뿐이에요. 그러면 이 플로 차트를 역시 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안 보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될 것은 개차수열이라는 거 파악했어요. 근데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가 반복되는 거니까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불을 켜고 한 번은 불을 끄고 0과 1이 반복된다. 이거 우리 앞에서 어떤 형태의 그 알고리즘을 공부했냐면 스위치 알고리즘. 그러니까 스위치로 불을 한 번은 켜고 한 번은 끄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비슷한 게 있었냐면 나머지 구하는 알고리즘. 자, 나머지를 구하게 되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누어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홀수와 짝수를 판별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과정 중에서 하나만 판단할 때는 스위치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 나머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서 홀수냐 짝수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자, 이 문제를 딱 들었다 보니까 MOD라는 함수가 사용된 거 보니까 이거는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했구나. 자, MOD라는 함수는 뭡니까? 어떤 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가 MOD입니다. 물론 우리가 목과 나머지를 구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해서 나머지가 얼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MOD 함수를 바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개차수열부터 먼저 찾습니다. 자, 이렇게 증가하는 거 마이너스 플러스 일단 보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증가하는 거 1, 이렇게 증가하는 거 2, 이렇게 증가하는 거 3. 항상 이런 쓰는 연습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은 저는 여기까지만 쓰고 좀 생략을 할게요. 시간 관계상. 자, 얘 변수가 대충 찾아보니까 K라는 변수 그대로 사용됐고요. 자, 이 숫자를 말하는 이 한 개 한 개 흰색 숫자는 N이라는 변수 사용됐을 거니까 문제 속에는 반드시 K는 K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N 값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N은 앞에 있는 N 플러스 K 값을 이용을 했을 거다.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합니다. 합을 구해야 되죠. 합을 구하는 변수를 H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갈래 길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해요? 합을 구할 때는 H는 H 플러스 누적 대상인 N 이렇게 우리가 쓰죠. 그죠? 근데 한 번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냐면 H는 H 플러스가 아니라 H는 H 마이너스 N이라는 거를 반복해 줘야 돼요.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이 과정을. 그러면 우리가 이 2라는 숫자를 만들 때는 앞에 있는 N과 그리고 K 값을 더해서 2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한 번은 어떻게 하냐면 앞에 있는 N과 K 값을 더해서 처음에 만들 때는 빼주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한다는 거죠. 빼주고 그 다음 과정에서는 앞에 있는 2와 뒤에 있는 2를 만들어서 4를 탄생할 때는 더해주고 그때는 이렇게 오는 거죠. 정리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선 1번, 2번 답은 우리가 정리됐으니까 적어볼게요. 자, 1번 답, 2번 답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번 답은 K는 K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2번 답은 앞에 있는 N에다가 K를 더해주면 2번 답이 됩니다. 자, K 값 내려와서 K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면 이쪽으로 옵니다. 자, 그러면 K 값이 1일 때 만들어주는 수가 뭡니까? 2를 만들어주죠.
k 값이 1일 때 만들어주는 수가 2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2는 뭡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죠. 그러니까 k 값이 1일 때는 1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 아니기 때문에 3번 자리로 내려오죠. 그래서 3번 답이 뭐란 얘기야? 빼준다는 얘기죠. h는 h-n으로 빼주게 되고, 반복해서 올라갔을 때 k 값이 2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4를 만들어주는 거잖아. k라는 값 2가 4라는 새로운 n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k 값이 2가 들어가게 되면 2를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죠. 그럼 이쪽으로 오죠.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h 값을 더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h는 h 플러스 n이 되는 거죠. 너무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언제까지 반복한다? 이거 안 적으니까 이것도 헷갈릴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적으세요. 그러니까 5, 6, 7, 8, 9까지 갑니다. 뭐가? K값에 따라서 순환을 하는 거니까 K값이 9까지 가야 돼. 그럼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여기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쳐다봐야 돼. K값이 9가 돼야 되는 거. 최종적으로 K값이 9는 여기가 9가 돼야 돼요. 그죠? 맞죠? K값 9가 이쪽에 나타나는 거니까. 여기서 9가 되는 거니까. 얘가 9가 되려 그러면 얘가 9가 돼야 되는 거죠? 얘가 9가 되려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 8이 돼야 돼. 마지막에 올라오는 K값은 8이 올라와야 돼요. 쭉 따라 내려와서 여기서 8이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K값이 뭐보다 작으면, 그쵸? 9보다 작은 수가 8이 되는 거니까 K가 9보다 작은 8이면 이렇게 올라가라 이 말이죠. 예스가 이쪽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밑으로 떨어져라. 그리고 합계를 구하라. 그래서 5번 정답 역시 9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개차 수열이긴 하지만 음수와 양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나머지가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판단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점점 수열이 재밌어집니다. 나만 재밌어집니까? 여러분도 재밌어져야 됩니다. 확실히 믿고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수열 보도록 하죠.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응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려워 보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더하기 빼기만 하다 보니까 곱하기가 나오면 또 막 황당해집니다. 곱하기 보지 마세요. 더하기만 보세요. 뭐만 생각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합계를 구할 때는 S라는 변수 많이 사용했고요. H라는 변수 많이 사용했었어요. 합계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S는 S 플러스 누적 대상. 만약에 K는 K 플러스 1에서 K값을 1, 2, 3, 4, 5로 증가시킨다면 여기에 K를 넣게 되면 1, 2, 3, 4, 5, 6, 7, 8, 9를 더해주는 값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럼 누적 곱은요? 누적 곱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것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이거 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만약에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하려고 그러면 이 부호만 바꿔주면 돼요. 곱하기를 하기 위해서 누적하기 위해서는 S는 S 곱하기 누적 대상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거 다 끝났잖아요. 또 하나 나온 거 뭡니까? 한 번은 빼고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한 번은 양수가 들어가고 한 번은 음수가 들어가고 한 번은 양수가 들어가고 한 번은 음수가 들어가는 방법은 앞에 페이지에서 했던 뭡니까? 나머지가 0이냐 아니냐를 따라서 판단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쵸? 스위치 변수를 이용해서 스위치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딱 보니까 이게 스위치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얘는 스위치 변수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를 반복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양수를 누적 곱하는 거라 치면 그럼 음수를 누적 곱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S는 S 곱하기 마이너스 누적 대상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컴퓨터에서 이걸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쓸 수가 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씁니까? 이걸 좀 분해해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누적 대상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누적 대상이나 마이너스 1 곱하기 누적 대상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거를 저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얘를 자리를 바꾸면 네모 곱하기는 자리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네모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알고리즘도 이제 쉬워 보입니다. 정리하죠. 자, 우선 1, 2, 3, 4, 5, 6, 7, 8, 9를 만들어야 돼요. 1, 2, 3, 4, 5, 6, 7, 8, 9를 만드는 변수가 뭘로 사용됐습니까? 아, 찾았어요. n은 n 플러스 1. 자, 얘가 하는 일은 뭐다? 저기 있는 숫자를 1, 2, 3, 4, 5, 6, 7, 8, 9로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합을 구해야 됩니다. 그죠? 합을 구하는 거는 두 가지로 분리를 시켜놨어요. 하나는 h는 h 곱하기 n. 그럼 이 값들이 n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n은 n 플러스 1이니까. 얘는 h는 h 곱하기 마이너스 n입니다. 순서를 그냥 바꿔놨을 뿐이에요. h는 h 마이너스 n. h는 h 곱하기 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가지 과정을 반복하는데 첫 번째 1이라는 수가 나타나죠. 그럼 저 1이라는 수는 양수입니다. 그죠? 1이 들어왔을 때는 양수로 가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이 n값이 1일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 n값이. 요 n값이 1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내려오면 스위치가 0이냐 이렇게 일단 묻기 전에
n 값이 1일 경우에 어디로 와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n 값이 1일 때는 어디로 와야 돼? n은 양수, 1일 때는 1은 양수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러면 n 값이 1일 때 이쪽으로 와야 된다 그러면 여기 n이 1이면 여기 n이 1인 상태에서 우리가 스위치가 0인 상태에서 이쪽으로 와야 돼. 그러면 n의 초기치, 요 n의 초기치는 얘가 1이 되려면 요 n의 초기치는 얼마? 0이 돼야 되죠. n의 초기치 보니까 0 맞죠? 그러면 n이 0이 초기치로 들어왔을 경우에 새롭게 탄생되는 a가 1이면 n이 1이면 이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스위치가 0이 돼야 돼. 그래서 스위치 초기치는 뭘로 잡았다? 0으로 잡았다는 얘기예요. 맨 처음에 이쪽으로 만약에 가게 하려 그러면 스위치 초기치를 1로 바꿔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1이라는 게 먼저 양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스위치 초기치를 0으로 잡고 0이면 이쪽으로 오라 이렇게 된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n 값이 1일 때 이쪽으로 왔어요. 그 다음 한 바퀴 돌게 되면 그 다음에는 2로 바뀌면서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그럼 스위치를 다시 꺼야 되죠. 또는 켜야 되죠. 그러면 여기 온 상태에서 0인 상태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그 다음 과정에 스위치를 1로 바꿔주는 거야. 그죠? 돌려주는 거야.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현재 스위치가 뭡니까? 1이 된 상태고 n은 2로 바뀐 상태니까 이번에는 빼주고 마이너스 음수를 취해주고 그리고 스위치를 다시 0으로 바꾸고 올라간 다음에 스위치가 0이니까 이번에는 또 양수를 사용해주고 스위치를 1로 바꾸고 다시 올라가서 0이 아니니까 음수로 바꿔주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뭡니까? 스위치의 초기치를 잡아주고 스위치가 0인 상태에서 이쪽을 구별해주는 그러니까 스위치 변수는 우리가 앞서 기본 강의에서 그 개념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스위치를 이용해서 한 번은 양수를 사용하고 한 번은 음수를 사용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누적 곱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죠. 자, 저기 그 n 값이 100보다 작으냐라고 묻는다는 얘기는 이 값을 어디에? 100번째까지 데이터까지 곱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n이 100보다 작은 마지막 수가 뭡니까? 99죠. 99가 여기서 마지막에 올라가게 됩니다. 반복 순환을 다시 한 번 더 복습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99가 마지막에 올라오게 되면 여기에 99가 n 값이 99가 들어가면서 새롭게 탄생되는 n이 뭐야? 100이 만들어지니까 100번째 데이터까지 실행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아직도 이 반복순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잡힌 분들이 계세요. 자, 이런 분들은 앞서 기본 개념 강의 2강의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열 강의 또 첫 번째 배열 변수 강의 부분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강의가 되겠죠. 그 부분을 좀 반복해서 들어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돼요. 물론 기사 산업기사에서는 마름모를 이용해서 뭐 100번 반복하거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나오고 네모 박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순환이라서 i는 1부터 100까지 일씩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혹시나 기사 산업기사 실기에서 이 부분이 나왔을 때 혼란스러우면 안 되니까 개념 강의 두 번째 강의에서 아마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MOD 함수랑 이거 순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때 강의 다시 한번 정리해 달라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응용 알고리즘이라는 제목으로 또 곱하기가 또 음수, 양수 바뀌는 형태를 또 풀어봤는데요. 자, 다른 알고리즘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뭐 숫자가 좀 이상합니다. 1 더하기 1 슬래시 1 이거는요 컴퓨터에서는 분수를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한 거고 만약에 분수가 시험에 나온다면 실제로 저런 식으로 이제 타이핑 돼서 나올 겁니다. 저거를 다시 써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점점점 해서 10분의 1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자, 저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아하, 가만 보니까 이거 분수인데 너무 쉽다, 그죠? 분모가 1, 2, 3, 4로 증가하고 분자는 1로 고정돼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거는 뭐다? 이 분모 변수를 뭘 쓸 거냐? 분모 변수를 뭘 쓸 거냐? 자, 일단 플로 차트 딱 보니까 분모 변수로 대략 i가 쓰여졌다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얘가 i로 사용됐구나. 그러면 이 플로 차트에서는 반드시 분모가 1씩 증가하는 i는 i 플러스 1이 존재해야 되는구나. 자,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그 알고리즘 네 번째 강의에 불과하지만 벌써 뭐 감이 다 오죠, 그죠? 맞죠? 딱 보는 순간 이게 필요하구나. 뭐 합이 들어가면 딱 보는 순간 이게 필요하구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결국은 이거 다 더하는 거잖아. 합으로 사용된 변수가 s라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s는 s 플러스 누적 대상이 있어야 되는구나.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S는 S 플러스 누적 대상인데 i를 누적시키면 1, 2, 3, 4, 5를 더하는 거지만 지금 문제는 분수를 계산하는 거니까 i 값을 분모로 해서 분자에다가 1을 올려주면 이 값을 누적시키는 거구나. 벌써 해결 다 됐어요. 그죠? 너무 쉽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체크해야 될 건 우리 다음 시간에 피보나치 수열을 공부하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 더하기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면 이 부분의 더하기는 여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더하기가 이루어지죠. 얘는 지금 더하기 이 알고리즘에서 얘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를 그냥 버립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얘부터 더해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얘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디에 넣어둔 거야? S의 초기치에다가 넣어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합을 구할 때 초기치는 항상 0부터 시작을 했는데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누적합계를 집어넣었는데 지금 이 알고리즘은 누적합계가 분수니까 여기서부터 계산되니까 맨 앞에 1은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얘를 어디에? 아예 초기치에 넣어버리면 얘는 따로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좋아요. S의 초기치 1을 넣고 이 두 개가 이게 전체가 하나가 아니라 얘랑 똑같다는 거를 해서 제가 비교 설명드리기 위해서 두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얘만 보세요. 자, S의 초기치가 1이고요. 자, i는 0부터 시작해서 i는 i 플러스 1을 통해서 i를 1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i분의 1이니까 1분의 1을 더해주죠. 그러면 만약에 S의 초기치가 0이었다면 1분의 1을 더해서 S값이 0이었으니까 1분의 1부터 누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안 되죠. 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를 우리가 S의 초기치로 넣어놓음으로써 요 1이 이렇게 들어와서 1 플러스 1분의 1부터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죠? 계속 반복이 돼서 언제까지? i 값이 몇 분의 몇까지? 10분의 1까지 반복이 되는 거죠. 마지막 i가 10이 들어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i하고 10하고 비교했을 때 자, 이쪽에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i가 10보다 작을 경우 얘기하는 거죠. i가 10보다 작은 마지막 수는 뭡니까? 9가 됐죠. 이 9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럼 이 9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 9가 어디로 들어가죠? 여기로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면 새롭게 탄생된 i는 10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10분의 1까지 계산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밑으로 떨어져서 S값을 출력하면 되는 거죠. 자, 똑같은 알고리즘인데 조금 방향이 바뀌었어요. 자, S 초기치 1부터 시작하는 건 똑같습니다. 얘를 기억시켜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 첫 번째 스타트가 뭐야? 1분의 1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1분의 1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i 값의 초기치는 뭘로 잡아줘야 돼? 1로 잡아줘야 되는 거야. 얘랑 다른 점이에요. 왜? 얘네 두 개가 바뀌었어요. 얘네 두 개가 바뀌었어요. 그죠? 얘네 두 개가 바뀌었는데 그건 상관이 없어요. 맨 처음에 우리가 뭐부터 할 거냐? 얘 같은 경우에는 1분의 1 와야 되고 얘도 1분의 1 와야 돼. 그럼 얘는 1분의 1 오기 위해서 여기에 i 값 1로 만들어주는 게 있으니까 i 초기치는 0으로 만들어준 거지만 얘는 여기 자체가 먼저 1분의 1 와야 되기 때문에 초기치를 1로 주고 그 다음에 i 값을 2로 증가시켜 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역시 마지막에 들어가야 되는 이 i가 얼마가 됩니까? 이 i가 10이 들어가야 되죠. 선생님 여기는 9고 여기는 또 왜 10입니까? 여기는 9가 들어와. 지금 어디를 얘기하냐면 여기가 마지막에 10분의 1이 가야 되잖아. 여기가 10분의 1이 가려고 그러면 이 i가 10이 되는 거니까 이 i는 9가 돼야 돼. 그래서 9가 마지막에 올라오는 거지만 얘는 여기가 10분의 1이 돼야 돼요. 여기가 10분의 1이 되니까 마지막에 올라오는 수 자체가 10이 마지막에 올라와 줘야 돼요. 10이 마지막에 올라와 준다. 그래서 i가 10보다 같거나 작을 경우에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수가 뭐야? 10이 올라가서 10분의 1까지 더해주는 거야. 이거 두 개 하나 바뀌면서 초기치도 바뀌어버리고 부등호 안에 부등호도 바뀌어버린다는 사실. 이것도 개념 강의 두 번째 강의에서 제가 반복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 개념을 결론부터 따져서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만 생각한다면 너무너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단지 뭐 그 디버깅 위주로만 그 공부한다든가 그냥 외워서 한다든가 이런 개념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피를 토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정리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벌써 끝났네요. 정리를 해야 되겠네. 자, 기타 여러 가지 그 응용 알고리즘, 응용 수열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지만 여기까지 정리하면서 수열 부분은 사실 그 경우의 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수열을 갖다 놔도 그 규칙을 찾으면 좀 새롭다는 느낌은
좀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해드린 내용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피보나치 수열까지 정리한다면 기사산업기사 시험을 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배열하고요. 뒷부분에 배열 테마하고 정렬 테마에서 규칙을 찾고 응용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이 수열에 대한 어떤 기초가 있어야만 그 부분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초라고 생각하시고 잘 정리해 두셔야 뒷부분에 가서 힘들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리하면 이번 시간 공부한 개차 수열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일식 증가하는 식이 뭐였습니까? i는 i 플러스 1. 누적 합계의 식은 뭐였습니까? h는 h 플러스 누적 대상 이런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스위치 변수를 통해서 한 번은 이렇게 가고 한 번은 저렇게 가는 방법도 기억하시고요. MOD 함수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니까 나머지를 구해서 0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 규칙을 찾아 해결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수열의 대부분은 이번 시간을 통해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배우는 피보나치 수열은 기사에서 한번 나왔던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은 피보나치 수열만 갖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죠?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제 5강에서 수열 테마 세 번째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실제 기사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출제가 된다면 피보나치 수열이 한 번 더 나올 때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잘 정리해달라는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더 집중하는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조태호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